역사의 강물은 때로 숨을 죽이고 거대한 전환점을 예비하는 고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민족의 기억 속에도 그러한 순간들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던 1997년의 외환위기,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망했던 수많은 함성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거대한 변화의 서곡, 강원도 강릉의 깊은 새벽녘에서 시작된 하나의 예언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2025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그 지혜를 구하는 여정입니다. 2025년,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강릉의 한바닷가, 자욱한 해무가 세상을 덮고 매섭게 몰아치던 파도 소리마저 잦아든 절대적인 정적의 순간, 그곳에 한 무인이 하늘을 향해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대로 이 땅의 연기와 소통해온 세월의 깊이가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진 노 무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의 뜻을 전하는 이라 부르며 경유해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눈에는 이슬이 맺힙니다. 이윽고 안개를 가르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외침이 터져나옵니다. 물줄기가 거꾸로 흐른다. 세상이 뒤집힌다.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바다는 숨을 멈추고 하늘은 형언할 수 없는 오묘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은 단순한 기이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 이 세계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예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강릉은 예로부터 신령한 기운이 서린 땅이었습니다. 삼국사기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탄생설화가 이곳과 닿아있음을 암시하고 오늘날까지도 대관령의 산맥과 동해의 푸른 물결은 범상치 않은 영적인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 신내림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받은 노무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2025년, 모든 것이 뒤집힌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굳건한 질서는 무너지고 누구도 상상치 못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은 한 개인의 예지력이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자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장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세상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뉴스를 채우는 끝없는 갈등과 분열의 소식,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서린 깊은 불안감.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처럼 무언가 큰 변화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은 이미 우리에게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강릉의 예언은 그 신호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노무인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바다를 건너와 말없이 질서를 바꿀 것이며 거대한 문이 열리는 날 감춰졌던 모든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과 태평양 건너 미국 두 나라의 운명이 깊이 얽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의 비밀을 한 겹씩 벗겨내려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과 미국을 뒤흔들 결정적인 순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늘의 뜻은 우리의 선택과 어떻게 맞물려 역사를 빚어낼까요? 그리고 동양의 깊은 지혜, 불교와 도교, 주역의 눈으로 바라본 이 거대한 변화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이 기록은 결코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을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용기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을 켜는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릉의 그 신비로운 새벽, 하늘이 우리에게 속삭이기 시작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강릉 오죽헌 인근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나고 자란 그 유서 깊은 땅의 한 해변에서 시작됩니다. 60대 중반의 김씨 할머니. 그녀는 강릉 땅에서 평생을 바다와 산의 기운을 느끼며 살아온 무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주름은 겪어온 세월의 무게를, 형형한 눈빛은 인간 세상 너머의 것을 보는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녀를 찾아와 하늘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평소와는 다른 비장함으로 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쌀과 향을 담은 제기, 발밑에는 차가운 바닷물이 스며드는 모래사장.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멎고 파도 소리마저 잠잠해지며 세상이 온통 안개 속 정적에 갇혔습니다. 김 할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 하지만 온몸에 기운을 실어 외쳤습니다. 물줄기가 거꾸로 흐른다. 세상이 뒤집힌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섭리를 목도한 자의 경외감이자 새로운 시대의 산골을 직감한 자의 깊은 연민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몇몇 주민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한 노인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 공기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 마치 하늘 전체가 우리를 지그시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서늘하고도 장엄한 기운이었지. 김 할머니가 전한 뒤집힘의 메시지는 강릉의 작은 해변을 넘어 우리 민족 전체,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운명의 서막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괘나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양지혜의 정수, 주역이 말하는 혁의 괴와 맞닿아 있습니다. 혁은 낡은 가죽을 벗겨내고 새 가죽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짐승이 허물을 벗듯 낡고 부패한 기존의 질서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혁명과 변화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김 할머니의 예언은 바로 이 혁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구조가 낡은 가죽처럼 벗겨지고 새로운 생명의 흐름이 시작된다는 하늘의 선언입니다. 주역에서 혁은 단순한 파괴나 혼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낡은 것이 사라져야만 비로소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정치인들의 끝없는 다툼, 부의 양극화, 미래를 불안해하는 청년들, 소통이 단절된 채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는 사람들. 이 낡은 질서가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하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하늘은 직접 나서서 이 흐름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물줄기가 거꾸로 흐르는 것은 막힌 곳을 뚫고 새로운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자연의 섭리이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함께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변화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나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녀가 왜 하필 물줄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것을 품고 정화하며 흐르는 존재입니다. 그런 물줄기가 거꾸로 흐른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근본이라고 믿었던 모든 가치와 질서가 뿌리부터 뒤바뀌게 될 것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늘은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변화의 파도를 일으킬 검은 옷의 자들의 등장, 그리고 모든 진실이 드러날 문이 열리는 날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운명은 그 속에서 어떻게 얽혀 돌아갈 것인지 그 비밀의 실타래를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물줄기가 거꾸로 흐르는 그 거대한 전환의 순간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김 할머니가 전한 뒤집힘의 예언,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선 대한민국의 현실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50대 회사원 최영수 씨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국민의 삶은 뒷전인 채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쁜 정치권, 치솟는 물가에 깊어지는 서민들의 한숨,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의 절망적인 소식들. 어느 날 퇴근길, 그는 텔레비전 속에서 또다시 고성이 오가는 국회의 모습을 보다 문득 이런 독백을 내뱉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 단단히 뒤틀려 버렸어. 이렇게 가다간 정말 큰일이 나고 말겠어. 그날 밤 시이 잠들지 못한 그는 동네 작은 절을 찾아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동안 그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달라져야 한다. 내 안의 분노와 냉소를 거두고 작은 것이라도 선한 것을 행해야 한다. 최영수 씨의 이 작은 깨달음은 결코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위기감,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조용한 열망. 김 할머니가 말한 뒤집힘은 바로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공명하며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질서는 낡았다. 하늘이 나서서 이 흐름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낡은 가치를 붙들고 있었다는 하늘의 지적입니다. 끝없는 분열, 채워지지 않는 탐욕, 사람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이제는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2024년 한 여론조사에서 국회를 신뢰한다는 국민의 비율은 20%를 채 넘지 못했습니다. 상위 계층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수많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떠나 해외에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던 낡은 질서의 민낯입니다. 김 할머니의 예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하늘의 경고처럼 울려 퍼집니다. 불교의 지혜는 이 뒤집힘을 무상이라는 가르침으로 설명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려하게 핀 꽃도 언젠가는 지듯 우리가 쌓아올린 사회 시스템과 국가의 질서 또한 끊임없이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안은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낡은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무상은 끝이 아니라 낡은 것을 비워낼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이 채워진다는 희망의 철학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남을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는다는 끝없는 경쟁, 서로를 향한 불신과 비난, 물질적 성공만이 유일한 척도가 되어버린 삶이 과연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김 할머니의 예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의 길이 틀렸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2025년은 바로 그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뒤집힘은 홀로 오지 않습니다. 김 할머니는 예언 속에서 이 변화를 이끌어갈 또 다른 중요한 존재들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왜 하늘은 그들을 지목했을까요?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운명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까요? 그 비밀을 향해 다음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의 항구, 수평선 너머로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들이 배를 타고 소리 없이 다가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소임만을 다합니다. 김 할머니는 신내림 속에서 이 장면을 목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람처럼 조용히 와서 물처럼 스며들어 세상을 바꾼다. 이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은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넘어 하늘의 뜻을 실행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마치 운명의 손길처럼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필연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지금 세계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5년 세계는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선거 이후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미국은 이 변화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수년간 심화되어 온 미중 간의 갈등은 무역, 기술, 군사적 긴장을 넘어 세계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거대한 두 힘의 충돌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이웃 중국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2025년 이 미묘한 균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정책 방향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김 할머니가 본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은 바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가오는 변화의 동력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일 수도 있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금융자본의 움직임일 수도 있으며 혹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합의일 수도 있습니다. 선종의 지혜는 이들을 공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 또한 선과 악, 적과 아군으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더 큰 흐름, 즉 하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비정한 이성과 법칙의 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가을바람이 낡은 잎을 떨어뜨리듯 그들은 우리 사회에 들어와 낡고 부패한 것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대비해야 할 것은 이 검은 옷의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몰고 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입니다. 선종의 가르침처럼 낡은 것이 비워진 공의 상태에서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이 태어납니다. 2025년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찾아 나아갈지는 결국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김 할머니의 예언에는 또 다른 중요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내부에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조용히 물러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숭고한 선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희망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권력의 중심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한 노정치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비난 속에서 세월을 보낸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의 작은 마을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아직 할 일이 많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로 답합니다. 내가 떠나야 새 길이 열린다. 내가 있던 자리를 비워야 새로운 인물들이 와서 새로운 시대를 열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김 할머니가 예언한 조용히 물러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2025년 어떤 이들은 나라를 위해 스스로 자리를 내놓고 떠난다. 그들의 희생이 새로운 길을 연다. 이들은 권력과 명예를 쥐고 있지만 개인의 욕심을 넘어 더 큰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물러나는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숭고한 헌신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1987년 민주화를 위해 두 지도자가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고 힘을 모으려 했던 순간처럼 결정적인 시기에는 자신을 던져 더 큰 대의를 이루려는 위대한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2025년에도 바로 그러한 헌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 사회 원로, 혹은 우리 곁에 누군가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며 새로운 시대의 마중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도교는 이를 무의의 지혜로 설명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 때를 알고 필요할 때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억지로 뚫으려 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 흘러가듯 조용히 물러난 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더 큰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화려하게 조명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희생이 모여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숭고한 희생과 외부에서 오는 변화의 힘이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 김 할머니는 그날을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절정,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 어느 날, 오랫동안 권력의 그늘 아래 감춰져 있던 거대한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이 전국을 뒤흔들고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듭니다.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침묵하며 누군가는 깊은 성찰에 잠깁니다. 바로 그 순간 공기의 질이 달라집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 이것이 김 할머니가 예언한 문이 열리는 날의 모습입니다. 문이 열리는 날이 온다. 그날 공기가 달라지고 진실이 드러난다. 이 문은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입니다. 문을 통과하는 이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주저하는 이는 과거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문은 두려움의 문이 아니라 진실과 희망의 문입니다. 주역에서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태괴로 설명합니다. 2025년은 바로 단단하고 고정된 낡은 기운이 물러가고 유연하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서며 하늘과 땅이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지천태의 시기입니다. 문이 열리는 날은 바로 이 새로운 조화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순간을 업의 정화로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혼란은 과거에 우리가 함께 지어온 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과거의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날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정화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잘못 걸어온 길을 바로잡고 천지의 순리에 따라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마지막 메시지로 향하려 합니다. 붕괴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하늘의 뜻을 따르며 우리 각자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김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의 마음과 손에서 시작된다.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 60대 주부 김순자 씨는 매일 아침 10분간 촛불을 켜고 명상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다스린 후 그녀는 손수 만든 반찬이나 작은 과일을 들고 이웃을 찾아갑니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요.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이웃도 세상도 조금씩 따뜻해지잖아요. 김순자 씨의 이 작은 행동이야말로 하늘의 뜻을 따르는 가장 구체적인 길입니다. 2025년의 거대한 변화는
위대한 영웅이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과 손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남을 함께 사랑하는 마음. 타인을 돕는 작은 실천이 곧 나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길입니다. 매일 아침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식사 한 끼.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공동체를 더 강하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강릉의 새벽녘에서 시작된 예언은 결국 우리 각자의 마음과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025년 낡은 질서의 붕괴는 두려운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축복입니다. 오래된 나무가 쓰러져야 그 자리에 새로운 숲이 자라나듯 우리의 낡은 가치관이 무너져야 더 진실되고 따뜻한 세상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붙잡아 희망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다가오는 변화의 시간 속에서 두려움 대신 희망을, 분열 대신 화합을, 냉소 대신 따뜻한 손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긍정의 파문을 일으키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처럼 깊이 있는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5년에 꿈꾸는 변화는 무엇인지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희망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뜻을 따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 함께 한 걸음 내디뎌 볼까요?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역사의 강물은 때로 숨을 죽이고 거대한 전환점을 예비하는 고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민족의 기억 속에도 그러한 순간들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던 1997년의 외환위기,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망했던 수많은 함성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거대한 변화의 서곡, 강원도 강릉의 깊은 새벽녘에서 시작된 하나의 예언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2025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그 지혜를 구하는 여정입니다. 2025년,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강릉의 한 바닷가. 자욱한 해무가 세상을 덮고 매섭게 몰아치던 파도 소리마저 잦아든 절대적인 정적의 순간. 그곳에 한 무인이 하늘을 향해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대로 이 땅의 연기와 소통해온 세월의 깊이가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진 노무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의 뜻을 전하는 이라 부르며 경유해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눈에는 이슬이 맺힙니다. 이윽고 안개를 가르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외침이 터져나옵니다. 물줄기가 거꾸로 흐른다. 세상이 뒤집힌다.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바다는 숨을 멈추고 하늘은 형언할 수 없는 오묘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은 단순한 기이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 이 세계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예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강릉은 예로부터 신령한 기운이 서린 땅이었습니다. 삼국사기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탄생설화가 이곳과 닿아있음을 암시하고 오늘날까지도 대관령의 산맥과 동해의 푸른 물결은 범상치 않은 영적인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 신내림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받은 노무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2025년, 모든 것이 뒤집힌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굳건한 질서는 무너지고 누구도 상상치 못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은 한 개인의 예지력이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자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장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세상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뉴스를 채우는 끝없는 갈등과 분열의 소식,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서린 깊은 불안감.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처럼 무언가 큰 변화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은 이미 우리에게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강릉의 예언은 그 신호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노무인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바다를 건너와 말없이 질서를 바꿀 것이며, 거대한 문이 열리는 날 감춰졌던 모든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과 태평양 건너 미국 두 나라의 운명이 깊이 얽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의 비밀을 한 겹씩 벗겨내려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과 미국을 뒤흔들 결정적인 순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늘의 뜻은 우리의 선택과 어떻게 맞물려 역사를 빚어낼까요? 그리고 동양의 깊은 지혜, 불교와 도교, 주역의 눈으로 바라본 이 거대한 변화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이 기록은 결코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을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용기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을 켜는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릉의 그 신비로운 새벽, 하늘이 우리에게 속삭이기 시작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강릉 오죽헌 인근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나고 자란 그 유서 깊은 땅의 한 해변에서 시작됩니다. 60대 중반의 김씨 할머니. 그녀는 강릉 땅에서 평생을 바다와 산의 기운을 느끼며 살아온 무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주름은 겪어온 세월의 무게를, 형형한 눈빛은 인간 세상 너머의 것을 보는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녀를 찾아와 하늘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평소와는 다른 비장함으로 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쌀과 향을 담은 제기, 발밑에는 차가운 바닷물이 스며드는 모래사장.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멎고 파도 소리마저 잠잠해지며 세상이 온통 안개 속 정적에 갇혔습니다. 김 할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 하지만 온몸에 기운을 실어 외쳤습니다. 물줄기가 거꾸로 흐른다. 세상이 뒤집힌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섭리를 목도한 자의 경외감이자 새로운 시대의 산골을 직감한 자의 깊은 연민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몇몇 주민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한 노인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 공기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 마치 하늘 전체가 우리를 지그시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서늘하고도 장엄한 기운이었지. 김 할머니가 전한 뒤집힘의 메시지는 강릉의 작은 해변을 넘어 우리 민족 전체,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운명의 서막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괘나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양지혜의 정수, 주역이 말하는 혁의 궤와 맞닿아 있습니다. 혁은 낡은 가죽을 벗겨내고 새 가죽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짐승이 허물을 벗듯 낡고 부패한 기존의 질서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혁명과 변화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김 할머니의 예언은 바로 이 혁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구조가 낡은 가죽처럼 벗겨지고 새로운 생명의 흐름이 시작된다는 하늘의 선언입니다. 주역에서 혁은 단순한 파괴나 혼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낡은 것이 사라져야만 비로소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정치인들의 끝없는 다툼, 부의 양극화, 미래를 불안해하는 청년들, 소통이 단절된 채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는 사람들. 이 낡은 질서가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하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하늘은 직접 나서서 이 흐름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물줄기가 거꾸로 흐르는 것은 막힌 곳을 뚫고 새로운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자연의 섭리이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함께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변화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나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녀가 왜 하필 물줄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것을 품고 정화하며 흐르는 존재입니다. 그런 물줄기가 거꾸로 흐른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근본이라고 믿었던 모든 가치와 질서가 뿌리부터 뒤바뀌게 될 것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늘은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변화의 파도를 일으킬 검은 옷의 자들의 등장, 그리고 모든 진실이 드러날 문이 열리는 날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운명은 그 속에서 어떻게 얽혀 돌아갈 것인지 그 비밀의 실타래를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물줄기가 거꾸로 흐르는 그 거대한 전환의 순간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김 할머니가 전한 뒤집힘의 예언,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선 대한민국의 현실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50대 회사원 최영수 씨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국민의 삶은 뒷전인 채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쁜 정치권, 치솟는 물가에 깊어지는 서민들의 한숨,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의 절망적인 소식들. 어느 날 퇴근길, 그는 텔레비전 속에서 또다시 고성이 오가는 국회의 모습을 보다 문득 이런 독백을 내뱉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 단단히 뒤틀려 버렸어. 이렇게 가다간 정말 큰일이 나고 말겠어. 그날 밤 시이 잠들지 못한 그는 동네 작은 절을 찾아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동안 그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달라져야 한다. 내 안의 분노와 냉소를 거두고 작은 것이라도 선한 것을 행해야 한다. 최영수 씨의 이 작은 깨달음은 결코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위기감,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조용한 열망. 김 할머니가 말한 뒤집힘은 바로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공명하며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질서는 낡았다. 하늘이 나서서 이 흐름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낡은 가치를 붙들고 있었다는 하늘의 지적입니다. 끝없는 분열, 채워지지 않는 탐욕, 사람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이제는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2024년 한 여론조사에서 국회를 신뢰한다는 국민의 비율은 20%를 채넘지 못했습니다. 상위 계층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수많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떠나 해외에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던 낡은 질서의 민낯입니다.
김할머니의 예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하늘의 경고처럼 울려 퍼집니다. 불교의 지혜는 이 뒤집힘을 무상이라는 가르침으로 설명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려하게 핀 꽃도 언젠가는 지듯 우리가 쌓아올린 사회 시스템과 국가의 질서 또한 끊임없이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안은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낡은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무상은 끝이 아니라 낡은 것을 비워낼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이 채워진다는 희망의 철학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남을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는다는 끝없는 경쟁, 서로를 향한 불신과 비난, 물질적 성공만이 유일한 척도가 되어버린 삶이 과연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김할머니의 예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의 길이 틀렸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2025년은 바로 그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뒤집힘은 홀로 오지 않습니다. 김할머니는 예언 속에서 이 변화를 이끌어갈 또 다른 중요한 존재들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왜 하늘은 그들을 지목했을까요?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운명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까요? 그 비밀을 향해 다음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의 항구, 수평선 너머로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들이 배를 타고 소리 없이 다가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소임만을 다합니다. 김할머니는 신내림 속에서 이 장면을 목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람처럼 조용히 와서 물처럼 스며들어 세상을 바꾼다. 이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은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넘어 하늘의 뜻을 실행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마치 운명의 손길처럼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필연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지금 세계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5년 세계는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선거 이후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미국은 이 변화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수년간 심화되어 온 미중 간의 갈등은 무역, 기술, 군사적 긴장을 넘어 세계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거대한 두 힘의 충돌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이웃 중국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2025년 이 미묘한 균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정책 방향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가 본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은 바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가오는 변화의 동력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일 수도 있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금융자본의 움직임일 수도 있으며 혹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합의일 수도 있습니다. 선종의 지혜는 이들을 공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 또한 선과 악, 적과 아군으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더 큰 흐름, 즉 하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비정한 이성과 법칙의 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가을바람이 낡은 잎을 떨어뜨리듯 그들은 우리 사회에 들어와 낡고 부패한 것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대비해야 할 것은 이 검은 옷의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몰고 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입니다. 선종의 가르침처럼 낡은 것이 비워진 공의 상태에서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이 태어납니다. 2025년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찾아 나아갈지는 결국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김 할머니의 예언에는 또 다른 중요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내부에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조용히 물러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숭고한 선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희망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권력의 중심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한 노정치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비난 속에서 세월을 보낸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의 작은 마을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아직 할 일이 많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로 답합니다. 내가 떠나야 새 길이 열린다. 내가 있던 자리를 비워야 새로운 인물들이 와서 새로운 시대를 열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김 할머니가 예언한 조용히 물러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2025년 어떤 이들은 나라를 위해 스스로 자리를 내놓고 떠난다. 그들의 희생이 새로운 길을 연다. 이들은 권력과 명예를 쥐고 있지만 개인의 욕심을 넘어 더 큰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물러나는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숭고한 헌신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1987년 민주화를 위해 두 지도자가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고 힘을 모으려 했던 순간처럼 결정적인 시기에는 자신을 던져 더 큰 대의를 이루려는 위대한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2025년에도 바로 그러한 헌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 사회 원로, 혹은 우리 곁에 누군가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며 새로운 시대의 마중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도교는 이를 무의의 지혜로 설명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 때를 알고 필요할 때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억지로 뚫으려 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 흘러가듯 조용히 물러난 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더 큰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화려하게 조명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희생이 모여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숭고한 희생과 외부에서 오는 변화의 힘이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 김 할머니는 그날을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절정,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 어느 날 오랫동안 권력의 그늘 아래 감춰져 있던 거대한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이 전국을 뒤흔들고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듭니다.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침묵하며 누군가는 깊은 성찰에 잠깁니다. 바로 그 순간 공기의 질이 달라집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 이것이 김 할머니가 예언한 문이 열리는 날의 모습입니다. 문이 열리는 날이 온다. 그날 공기가 달라지고 진실이 드러난다. 이 문은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입니다. 문을 통과하는 이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주저하는 이는 과거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문은 두려움의 문이 아니라 진실과 희망의 문입니다.
주역에서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태괴로 설명합니다. 2025년은 바로 단단하고 고정된 낡은 기운이 물러가고 유연하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서며 하늘과 땅이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지천태의 시기입니다. 문이 열리는 날은 바로 이 새로운 조화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순간을 업의 정화로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혼란은 과거에 우리가 함께 지어온 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과거의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날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정화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잘못 걸어온 길을 바로잡고 천지의 순리에 따라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마지막 메시지로 향하려 합니다. 붕괴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하늘의 뜻을 따르며 우리 각자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김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의 마음과 손에서 시작된다.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 60대 주부 김순자 씨는 매일 아침 10분간 촛불을 켜고 명상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다스린 후 그녀는 손수 만든 반찬이나 작은 과일을 들고 이웃을 찾아갑니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요.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이웃도 세상도 조금씩 따뜻해지잖아요. 김순자 씨의 이 작은 행동이야말로 하늘의 뜻을 따르는 가장 구체적인 길입니다. 2025년의 거대한 변화는 위대한 영웅이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과 손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남을 함께 사랑하는 마음. 타인을 돕는 작은 실천이 곧 나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길입니다. 매일 아침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식사 한 끼.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공동체를 더 강하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강릉의 새벽녘에서 시작된 예언은 결국 우리 각자의 마음과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025년 낡은 질서의 붕괴는 두려운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축복입니다. 오래된 나무가 쓰러져야 그 자리에 새로운 숲이 자라나듯 우리의 낡은 가치관이 무너져야 더 진실되고 따뜻한 세상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붙잡아 희망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다가오는 변화의 시간 속에서 두려움 대신 희망을, 분열 대신 화합을, 냉소 대신 따뜻한 손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긍정의 파문을 일으키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처럼 깊이 있는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5년에 꿈꾸는 변화는 무엇인지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희망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뜻을 따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 함께 한 걸음 내디뎌 볼까요?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역사의 강물은 때로 숨을 죽이고 거대한 전환점을 예비하는 고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민족의 기억 속에도 그러한 순간들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던 1997년의 외환위기,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망했던 수많은 함성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거대한 변화의 서곡,
강원도 강릉의 깊은 새벽녘에서 시작된 하나의 예언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2025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그 지혜를 구하는 여정입니다. 2025년,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강릉의 한바닷가. 자욱한 해무가 세상을 덮고 매섭게 몰아치던 파도 소리마저 잦아든 절대적인 정적의 순간, 그곳에 한 무인이 하늘을 향해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대로 이 땅의 연기와 소통해온 세월의 깊이가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진 노무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의 뜻을 전하는 이라 부르며 경유해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눈에는 이슬이 맺힙니다. 이윽고 안개를 가르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외침이 터져나옵니다. 물줄기가 거꾸로 흐른다. 세상이 뒤집힌다.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바다는 숨을 멈추고 하늘은 형언할 수 없는 오묘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은 단순한 기이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 이 세계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예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강릉은 예로부터 신령한 기운이 서린 땅이었습니다. 삼국사기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탄생설화가 이곳과 닿아 있음을 암시하고 오늘날까지도 대관령의 산맥과 동해의 푸른 물결은 범상치 않은 영적인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 신내림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받은 노무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2025년, 모든 것이 뒤집힌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굳건한 질서는 무너지고 누구도 상상치 못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은 한 개인의 예지력이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자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장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세상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뉴스를 채우는 끝없는 갈등과 분열의 소식,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서린 깊은 불안감.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처럼 무언가 큰 변화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은 이미 우리에게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강릉의 예언은 그 신호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노무인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바다를 건너와 말없이 질서를 바꿀 것이며 거대한 문이 열리는 날 감춰졌던 모든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과 태평양 건너 미국 두 나라의 운명이 깊이 얽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의 비밀을 한 겹씩 벗겨내려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과 미국을 뒤흔들 결정적인 순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늘의 뜻은 우리의 선택과 어떻게 맞물려 역사를 빚어낼까요? 그리고 동양의 깊은 지혜, 불교와 도교, 주역의 눈으로 바라본 이 거대한 변화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이 기록은 결코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을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용기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을 켜는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릉의 그 신비로운 새벽, 하늘이 우리에게 속삭이기 시작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강릉 오죽헌 인근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나고 자란 그 유서 깊은 땅의 한 해변에서 시작됩니다. 60대 중반의 김씨 할머니. 그녀는 강릉 땅에서 평생을 바다와 산의 기운을 느끼며 살아온 무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주름은 겪어온 세월의 무게를, 형형한 눈빛은 인간 세상 너머의 것을 보는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녀를 찾아와 하늘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평소와는 다른 비장함으로 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쌀과 향을 담은 잭이, 발밑에는